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00년대에 처음 제기된 후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파마 교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효율적 시장이란 합리적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라 그랬어요. 1단원하고 2단원, 특히 1단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핵심어를 좀 핵심어와 개념 정리를 주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고, 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그치? 이런 게 개념이야.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반영되는 예시로서 무슨 시장이 있다? 주식시장이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시장에 알려진 아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주식에 항시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나 전략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여기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은 효율적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과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의 의미,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주로 이렇게 개념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핵심어를 빨리 찾고 개념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는 거. 그래서 1문단은 이런 핵심어를 빨리 찾고 그래서 정보를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딱 잡고 2문단, 3문단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에 왜 모호하는지, 그 모호한 이유는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지를 모르고 또 정보가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반영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다.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니? 뭐라고 얘기를 했지? 효율적 시장은 모호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누구는 파머는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는 꼭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파머는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유입되는 자 무엇의 범위에 따라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자 몇 가지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얘기를 했네. 정보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버링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넘버하면 첫 번째로는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약형 효율적 시장은 무엇인가? 정보가 과거의 정보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떤 주가, 수익, 거래량 등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인데 따라서 여기는 과거의 정보만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 그러면 얻을 수 없고 현재의 정보, 아까 과거의 정보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현재의 정보와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내부 정보, 사적 정보를 통해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정보로서는 뭔가 효율을 얻을 수가 없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와 현재의 정보로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한 구조로
병렬적인 구조로 흘러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 과거의 정보와 모든 공적 정보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얘를 빨리 읽는 거야. 그래서 공적 정보란 공적 정보의 범위가 나왔고 쭉 이렇게 공중에다 연필을 공중에다 이렇게 띄워서 쭉 빨리 읽으면서 일반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구역을 얘기를 했고 따라서 지금 공적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내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으면 빨리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뭐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나 사적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강연 효율적 시장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약형과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는 물론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와 같이 일부 시장, 자, 모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이 내용에서 또 추론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완전히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얻겠지.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항시적으로 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가 이미 추론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어떻게 돼? 높아질 수 있어. 우리는 지문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왔을 때 비문학 독해가 잘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은 내가 글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를 추론을 하면서 머리를 막 생각하면서 읽어놓으면은 사진을 찍듯이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돼. 그러면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한다면 무엇을 물어보든지 대답을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게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손으로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낙서와 밑줄도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으로도 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문제를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가면 정확도는 높아지겠지. 그런데 다만 모든 문제를 보고 확인하고 사실은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국어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지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어려운 부분만 왔다 갔다 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넘버링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을 초과이익이라든지 이런 말들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추론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초과이익을 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초과이익을 취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을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초과이익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다가는 줄을 안 칠 것 같아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내가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 그럼 맨 앞에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모르니까 여기서 추측을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지. 자연배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는? 강형 효율적 시장은 이런 거지. 그러면 중강형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인 거고 약형 효율적 시장은 주식과 관련된 과거의 정보만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는 없으며 처음에 여기서 또 알게 되었던 거고 과거의 이익으로는 알 수가 없으면서 현재 공개되지 않는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나 다음엔 좀 긴장을 해야겠지. 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재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것도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 추론할 수 없는 정보였고 현실에서는 시장의 유행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자연의 배분의 효율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 네모칸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시장.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시장이었었지? 약형 효율적 시장. 메모를 해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 중강형
효율적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이렇게 빨리 설명해 주려고 안 썼는데 여러분은 다 써놓으세요. 세 번째는 강형 효율적 시장.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들.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과거의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놔주면 좋겠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를 쓰는 것은 아니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문제를 먼저 지문을 이렇게 밑줄 정도만 쳐놓겠지. 밑줄하고 이쪽에 메모 정도를 해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빠르게 이제 메모를 하면 되겠지. 빠르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어. 자, 한편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되네. 자, 지문이 A3 용지로 굉장히 이제 크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앞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읽었어. 그러면 뇌의 피로도가 조금 오거든? 그러면 이제 한편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좀 약간 내가 연필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뇌의 휴식을 잠깐 전환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지금 우리 교재는 A4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실질적인 모의고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 한편 주식시장에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도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뭐야? 시간인 거지. 시간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에 전파되는 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식 투자의 성패를 반영하기도 해.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든 거야. 8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 연구에서는 15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날이 되겠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니? 새로운 정보가 시장 전체로 파급된다. 자, 이렇게 공시된 누구나 같은 시간에 알려진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은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지면 무엇에 가깝게 된다?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그리고 또 아울러라고 그랬어. 플러스 거래 제도와 정책도 개선이 된다면 시장의 효율성은 어떻게 돼?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까 세 번째인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은 주가는 어떤 좋은 점이 있겠어? 기업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서 그러면 투자자가 우량 기업에는 많은 자업이 유입될 수 있고 비우량 기업에서는 적게 유입되거나 유출되어서 이제 결국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지. 여기서 눈치를 챘으면 따라서는 빨리 읽으면 되겠고, 여기서 눈치를 못 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해서, 눈치를 채서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1등급 친구나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지문을 1등급 친구들이 미리 여기서 눈치를 채고 여기서는 빠르게 읽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중요해서 현대 자본주의 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 조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치에 대한 거, 가치와 위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나고 있네. 그럼 문제를 보면 가와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과 효율적 시장의 의미가 나왔었지. 그럼 효율적 시장 가설과 효율적 시장의 의미가 나왔어.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의 문제점과 발전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효율적 시장의 모호성. 우리가 모호하다라고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모호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구나. 모호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정으로 문제를 파고 있는 거야.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쳐도 발전 과정이 나왔느냐? 이건 발전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발전 과정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효율적 시장의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강령 시간까지 나왔었고 정보의 반영 시간이 주주 시간에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가 나왔었고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치와 위상이 마무리로 지어지고 있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컴사를 들고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밑줄을 치다 보면은 기억 같은 게 별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솔직히 A3 크게 나올 때 이렇게 기억, 컴사로 이렇게 기억을 좀 크게 하거든. 그러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의 반영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욱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왜 효율적 시장이 되냐면 공시된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이 짧아지면은 정보가 어떻게 됐어? 불균형 상태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결국은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누군가는 정보를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정보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보가 불균형, 강형시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보가 불균형이 없어질수록 뭐 하다는 거야? 시장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진다. 비우량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낮아져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의의점에서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비우량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낮아져서 효율적인 시장의 무엇이 높아지니? 효율성이 어떻게 됐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주가가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의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공시된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개인의 소비가 막 빨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에 시장 참여자들이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 그랬어요. A국에 사는 땡땡씨는 뭐를 했어요? 기업들이 공시한 과거의 기업 활동에 현재의 공적 활동을 분석해서 초과이익을 얻는 데 실패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려지지 않는 기술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호재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뭐가 하겠니? 이익을 남기겠지. 그런데 B국에 사는 네모네모 씨는 동그동라미 씨와 같이 열심히 기업의 정보를 얻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 이미 해당 기업의 주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그랬지. 그러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지. 그러면 정답을 좀 보시면은요. 네모네모 씨가 B국에서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초과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군 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뭐라고 말했어?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오른 상태이겠지. 그러면 그 정보가 올랐거나 그 주가의 정보가 올랐거나 내려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이 알게 된 정보가 늦는 거야,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딴에는 조금 빨리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남들도 다 알고 있었거나 이미 정보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야. 여기 이 말이 나잖아. 그런데 이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은 서로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해설이 끝났어요.